자, 오늘 NBA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인사 말씀 한번 드리고 시작할게요. 오늘도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아프리카 생방송 보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좀 부탁 좀 드리고,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은 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근데 NBA가 NBA가 오늘 핸디값이 정말 괴랄합니다. 가고 싶지가 않게 생겼어요. 막 무슨 뒤쪽 경기들이 막 16.5, 막 13.5 이러다 보니까 사실 조금 빡세요. NBA가 온 핸디값이 정말 괴랄한데, 일단은 디트로이트 대 멤피스 얘기해볼게요. 이 경기는 그나마 핸디값은 괜찮은데 욕심내기는 좀 힘들어요. 맞대결상으로 디트로이트가 멤피스한테 최근에 1승 8패로 매우 약했었다. 2021년에 한번 승리를 한 적이 있긴 했으나 사실 디트로이트나 멤피스나 탱킹한 지 꽤 오래됐고, 뭐 역대 맞대결 전적 같은 것만 봐도 멤피스가 확실히 괜찮아요. 결장도 많은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디트로이트는 7경기 동안 각종 이런 공격 지표에서 최하위를 달리고 있어요. 반면에 멤피스는 오히려 요즘에 수비가 굉장히 좋지 않다. 이게 시즌 전반기라고 해야죠. 트레이드 데드라인 혹은 올스타 브레이크 이전 이후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디트로이트가 막 26연패 이렇게 했지만은 그 기간에도 질 때 지더라도 어느 정도 넣고 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마디로 오바팀이었다는 건데, 반대로 멤피스는 지금 스마트나 베인, 모란트 이런 친구들도 결장도 많고 해가지고 득점을 뽑아줄 자원이 얼마 없다. 그래갖고 멤피스는 언더팀이었었거든요. 이 후반기를 보면은 확실히 디트로이트가 언더팀에 속하고 멤피스는 오히려 오바팀이에요. 멤피스가 요즘에 수비가 잘 안된다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7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122.1실점을 하고 있다. 올랜도, 레이커스, 덴버, 샌안토니오, 골스, 세크, 오클라호마 좀 상위권 팀들을 많이 만나갖고 얘네들이 개 맞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저는 이 경기에서 뭘 얘기를 하고 싶냐, 사실 핸디값은요, 나는 엄밀히 말했을 때 이게 디트로이트가 직전 경기도 보면은 야투율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3점이 24개 중에 6개밖에 안 들어갔다. 3점슛 시도도 적었고 전반적으로 공격이 조금 소극적인 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경기는 디트로이트 보면 언더를 가고 싶고, 멤피스를 보면 이 새끼들 오바가 은근히 괜찮네 이래갖고 오바를 가고 싶은데, 저는 일단 이 경기는 언더 쪽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경기예요. 양팀 다 지금 뭐 시즌은 이미 그 플레이오프 진출 이런 것들은 물 건너간 상태이고, 사실 이번 시즌에 대한 미련이 별로 없는 팀들이거든요. 나는 그냥 별다른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아. 딱히 뭐 디트로이트나 뭐 멤피스나 각각 홈이나 원정에서 뭐 점수 변동이 어떻게 된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멤피스가 원정으로 가면은 득점 같은 거나 실점 같은 거나 좀 더 오바로 간다는 게 있기는 해요. 한 8점 정도. 그런 거 말고는 얘기할 게 없는데, 저는 그냥 이 경기는 언더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멤피스도 최근 그 7경기 동안 워낙에 강팀들을 많이 상대를 했다. 샌안토니오랑 골스 빼고는 전부 다 5할 이상의 강팀들을 만난 것 같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골스도 절대 쉽게 볼 팀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멤피스가 굉장히 실점이 많았었는데 디트로이트한테는 그렇게까지 실점을 많이 할 것 같지는 않다. 그 정도 얘기만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나는 경기력 면에서는, 그러니까 멤피스가 최근에 워낙에 강팀들을 많이 만났고, 멤피스가 또 원정에서는요, 얘네들이 홈에서는 8승 28패인데 원정에서는 올 시즌 16승 22패거든요. 홈보다는 원정에서 힘을 쓴다, 한창 막 결장이 많던 시절, 사실 여기다가 막 스카티 피펜 주니어, 루크 캐너드 이런 애들도 못 나올 때가 있었는데, 그래도 얘네들 나오지 않냐, 그런 것도 생각하셔가지고 디트로이트가 윙자원들이 구멍이 많은 상태여갖고 멤피스를 좋게 보실 분들은 좋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인디애나 대 브루클린인데, 오늘 브루클린이 1쿼터 때 너무 언더가 떠가지고 결국에는 아쉽게도 언더가 떴습니다. 뭐 직전 경기나 그전 경기는 좀 언더 게이밍이긴 했었어요. 직전 경기 레이커스랑도 109 대 90, 제가 이 경기 오바 봤는데 그것도 언더가 났고, 시카고와의 경기도 99점밖에 못 넣어갖고 언더가 났는데, 그 전에 한 4경기 5경기 정도는 확실히 오바팀의 색깔이 많이 있긴 했었어요. 최근에 인디애나 경기가 6경기 동안 여기에는 레이커스와 시카고를 상대로 했던 저득점 경기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도 전반적으로 지금 한 237점가량 정도 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얘기할 만한 것 같고요. 또 인디애나가 공격 내용이 괜찮다. 3점 같은 것들은 잘 들어맞았고, 3점이나 필드골 성공률이 전부 다 전체 2등 정도로 내용은 좋은 편이에요. 시도수도 많은 편이고, 인디애나는 일단 뛰는 팀이기도 하고. 근데 또 브루클린은 요즘에 공격이 어딘가 잘 안되는 면모가 있긴 하지만, 오늘도 레이커스한테 사실 1쿼터 때 15대 0까지 찢어졌었어요. 거의 한 5분 동안 득점을 못했어 오늘 브루클린이. 그래갖고 언더가 났는데, 근데 이후에 그 벤치 포인트도 상당히 괜찮았던 편이었었고, 뭐 캠 토마스 같은 애들이나 미칼 같이 정립해줄 수 있는 애들도 충분히 많다. 그런 것들 보면은 저는 일단 오바를 가고 싶기는 하네요. 제가 어제도 레이커스 경기랑 브루클린 오바를 봤던 거는, 레이커스는 확연히 오바팀이 맞는데 브루클린도 요즘 꽤나 한다.
그게 제 요지였었는데 오늘은 브루클린이 야투를 너무 못 넣긴 했어요. 야투 시도수도 오늘 92회로 많았었고 그전 경기들도 요즘에 보면은 90회 이상의 야투 시도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인디애나는 리그에서 거의 뭐 가장 많이 시도하는 팀이기도 하고 좀 빠른 경기 템포가 저는 생각이 되네요. 그런 때 바탕으로 오바 정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올랜도 대 포틀랜드, 이 경기도 기준점이 14.5입니다. 14.5. 참 괴랄해요. 근데 난 얘기하고 싶은 게 사실 올랜도는 요즘에 이 새끼들이 기대치에 비해서는 별로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은 드릴 법한 것 같네요. 올랜도가 지금 뭐 동부에서도 5등 정도고 작년에 비해서는 확연하게 많이 올라왔다. 전반적으로 장신 라인업에다가 다재다능한 선수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것들이 강점이고 또 수비력이 좋다. 상대팀을 최대한 못 던지게 하고 공격도 빡빡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수비가 강점인 팀인데 포틀랜드는 그에 비해서 지금 브록던이나 사이먼스, 샤프 볼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랜트도 없고 이런 식으로 좀 득점원들이 많이 없는 편이긴 해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좀 득보잡들 뭐 여기 있으면 루퍼트라든지 크리스 머레이 이런 친구들도 갑자기 나와서 잘하기도 하고 벤치에서 막 델라노 반튼 이런 애들이 막 가끔씩 막 20득점 이상 해주고 그런 경기들이 있어가지고 포틀랜드를 아주 막 핫바리로 보기는 조금 그렇긴 합니다. 물론 뭐 포틀랜드도 최근에 마이애미한테 82득점에 그치고 140점가량 실점하면서 개판이긴 했어요. 근데 그 경기도 포틀랜드가 야투 시도는 87회나 했다. 그런 것도 얘기할만 하고 그전에도 애틀랜타랑 85회, 휴스턴이랑 87회 이런 식으로 많이 주고받기는 받거든요. 14.5를 아주 편안하게 할 정도로 막 그런 여유로운 승리를 많이 한 팀은 아니에요. 올랜도가 워낙에 얘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언더팀이기도 하고 그래갖고 막 14.5 정도의 핸디값은 저는 올랜도를 아주 쉽게 믿긴 힘들다는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물론 올랜도가 상대를 되게 못 던지게 하고 최근에 클리퍼스나 골스 200점도 안 나는 경기들이 있었는데 나는 포틀랜드와의 경기라면은 좀 오바를 보고 싶네. 그리고 오바를 본다는 거는 그만큼 올랜도가 다득점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올랜도는 나름대로 얘네가 상대를 최대한 못 던지기도 하지만 본인들도 상대 템포에 어느 정도 맞춰주는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들은 들어. 최근에 포틀랜드가 3점이 엄청 안 들어가는 경우 막 33개 중에 7개, 30개 중에 5개 이렇게 들어가면은 100점도 안 나긴 하는데 그나마 조금 NBA 팀답게 조금 들어가는 날이면은 그래도 한 110점 정도는 득점을 해주거든요. 물론 올랜도 상대로 그 정도는 저는 못할 거란 생각이 있긴 한데 208.5면은 오히려 이게 올랜도의 14.5 핸디보다는 차라리 오바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저는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고 상대팀이랑 템포 정도는 맞춰준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물론 뭐 지표상으로는 포틀랜드가 최근에 6경기 동안 실점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공격적인 부분들 득점이나 뭐 3점 슛, 야투 이런 부분들은 최하위에 속한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너무 뭐 제 말을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기도 저는 내일 느바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편이라서요. 그리고 샬럿 대 보스턴 경기, 야 이것도 16.5야 핸디가. 근데 올 시즌에 샬럿이 보스턴을 한번 잡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샬럿의 홈이었는데 121대 118로 샬럿이 홈에서 승리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날 뭐 샬럿이 3점이 엄청 잘 들어간 것도 아니었어요. 3점 뭐 39개 중에 13개니까 그냥 3분의 1 정도였고 보스턴이 50개 중에 16개 평소보다 안 들어간 날이었었고 양팀 다 전반적으로 막 많이 야투가 훌륭했다 그런 건 아니었었거든요. 샬럿이 오늘 대폭 발해갖고 보스턴을 이겼다 그런 것도 아닌 날이었는데 무튼 보스턴 하면 무릎 꿇린 바도 있었고 뭐 그때는 샬럿이 라멜로도 뛰고 마크 윌리엄스도 뛰고 뭐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 상태여서 16.5 정도의 핸디값을 받은 게 보스턴이 합당하다고 보는 편이긴 합니다만은 보스턴이 요즘에 뭐 애틀랜타한테도 막 2패도 당하고 뭐 뉴올 상대로는 어느 정도 수복을 했습니다만은 내일도 결장이 꽤나 있을 걸로 예상이 돼요. 보스턴은 얘네들이 그냥 남은 시즌 어차피 동부 1등은 확정적이고 동부 1시즌은 확정이고 좀 여유롭게 선수들한테 휴식도 줘가면서 널널하게 경기를 할 거거든요. 지금 샬럿이 그냥 마탱이가 많이 가있다. 백투백이기도 하고 샬럿이 백투백일 때는 3승 10패로 안 좋았다. 최근 7경기 동안 여러가지로 이렇게 득점이나 이제 수비도 많이 망가졌다. 이런 것들 얘기하면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보스턴도 은근히 수비가 많이 무너져요. 요즘 보면은 야투나 3점 허용하는 것도 보면은 한창 줬던 시기만큼은 아니다. 그런 얘기도 드릴만한 것 같고 또 이 샬럿이 한번 그 클리블랜드 같은 애들 리머텍 잘 하면서 털었던 적도 있고 해갖고 아주 막 보스턴의 16.5마엔 저는 좀 너무 값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바 정도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17.5 정도면은 보스턴의 공격력 그리고 요즘에 수비라고 생각하면은 샬럿이 100점을 못 넘겨도 보스턴이 해줄만 하다고까지 보거든요. 그 정도로 보스턴 경기 217.5면은 괜찮다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네요. 저는 이 경기는 핸디가 할 바에는 그냥 오바 쪽이 오히려 낫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올리언스 대 피닉스. 저는 내일 양팀이 서로 간의 플레이오프 이런 자리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되게 치열하게 싸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데, 일단 제 생각은 일단 언더는 좋아 보여요. 언더. 피닉스 요즘 보면은 얘네들이 점수가 그렇게 많이는 안 납니다. 뭐 야투율 같은 것도 훌륭합니다. 보면은 야투율 1등, 3점슛 1등 이런 팀인데, 기본적으로 야투 시도를 좀 적게 하는 편이에요, 피닉스는. 그래갖고 최근 6경기 동안 뭐 야투율이나 3점슛은 전체 1등 수준인데, 득점 자체는 11등, 114점 정도밖에 못 넣었다. 수비도 그리고 나쁘지 않은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뉴올리언스 요즘에 공격은 조금 아쉽습니다. 잉그램이 빠진 영향력이 상당히 크겠죠. 그리고 수비도 사실 한참 좋았을 때보다 조금 떨어졌는데, 그래도 뉴올리언스 수비 자체는 좋은 편에 속해요. 상대 팀들 최대한 못 던지게 하고 있기도 하고, 평균적으로 양팀 다 최근 6경기 동안 뉴올리언스는 212점, 피닉스는 한 222점 이렇게 났다. 내일 기준점이 224.5인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잉그램이 없었을 때 뉴올리언스가 사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쪽으로는 그렇게 큰 움직임은 안 보여요. 잉그램이 없다고 해가지고 뭐 자이언이 조금 더 볼도 많이 만지고 리딩도 하고 이러면서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다운되지 않았어요. 뉴올리언스는 본인들의 강점을 잘 살리는 편이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상대팀의 인사이드를 잘 공략하는 점들이나 좀 외곽에서의 수비 같은 것들이 약한 팀들한테는 나름대로 잘 해준다. 그런 것들이 얘기할 만한데, 일단은 잉그램이 없는 동안 거의 한 9점 정도 언더 쪽으로 기우는 것들이 있더라. 뉴올리언스도 얘네들이 터지라면 터지는 애들인데 폭발력이 있는 팀이긴 한데, 잉그램이 없는 기간 동안 얘네 팀의 색깔은 언더가 두드러지긴 하거든요. 그리고 피닉스 역시 야투시도가 좀 느린 팀이다. 서로 간에 조금 저는 느린 템포 경기를 예상을 해보고 싶네요. 저는 일단 이 경기는 뭐 언더라든지, 그리고 승패 방향 같은 거는 나는 좀 뉴올리언스를 그래도 공수 밸런스? 그런 것들 조금 우선시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뉴올리언스 쪽을 조금 더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경기 사실 승패보다는 저는 언더오버를 좀 선호하긴 하네요. 내일 되게 어렵습니다, NBA. 그리고 시카고 대 애틀랜타 경기. 시카고가 이 새끼들이 참 신기하단 말이야. 참 잘하고 있던 미네소타를 상대로 오늘도 미네소타한테 109대 101로 이겼죠. 이런 좀 강팀들을 잘 잡아. 또 근데 막 패배할 때는 요상하게 워싱턴 같은 애들한테도 패배하고, 시카고의 승패 방향이 굉장히 어려운 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참 알 수 없는 팀인데, 저는 그래도 애틀랜타는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보스턴도 2번이나 잡아내고, 얼마 전에 미러키한테, 릴라드가 없는 미러키한테 조금 맥 빠지게 패배하긴 했다. 그런 것들은 얘기할 만한데, 일단은 저는 오바는 괜찮아 보여요. 요즘에 애틀랜타 색깔은 확실히 트레이 형이 없을 때는 언더로 많이 갔었다. 그런 것들을 보여드렸었는데, 요즘엔 애틀랜타가 오바 게임을 많이 합니다. 보면은 최근 5경기 동안, 뭐 5경기 말고 그 이전으로 봐도 최근 뭐 한 10경기 정도? 그렇게 봐도 평균적으로 한 230점이 넘는 그런 경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5경기 정도로 줄이면은 한 233점 정도. 야투나 3점 같은 이런 공격 효율이 상당히 좋다. 시카고는 제가 맨날 얘기했습니다만은 얘네가 우리의 인식보다도 오바팀이다. 시즌 초반에 뭐 라빈이나 그 데로잔 위주로 돌아갈 때, 그때는 좀 색깔이 애매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라빈이 결장하고 데로잔도 부상으로 종종 빠지고 하면서 화이트 중심으로 돌아갔을 때는 시카고가 확실히 언더팀이었어요. 방패의 팀이었는데, 라빈이 이제 돌아갔다가 부상으로 또 빠지고 데로잔은 이제 팀에 녹아들면서 오바팀의 색깔이 두드러지거든요. 최근에는 공격도 전보다는 좀 많이 넣고, 수비도 전보다는 좀 헐거워지고 그런 편이에요.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223점 정도면은 오바를 볼만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시카고를 믿음직스럽게 보기는 어렵다, 그냥 그런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 뭐 양팀 다 시카고가 지금 36승, 애틀랜타 34승 뭐 이런 식으로 얘네들 둘 다 플레이인 진출권이긴 한데, 그냥 어느 한쪽에 압도적인 우위 이런 것들을 보기는 힘든 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시카고가 얘네가 홈이든 원정이든 강팀이든 약팀이든 타이트한 경기를 하기로 유명하거든요. 오늘도 4쿼터 때쯤에 오히려 역전을 당한 적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경기를 또 승리하기도 했지만은, 오히려 나는 애틀랜타의 프렌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할 정도로 저는 이 경기는 애틀프렌에다가 오바 정도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경기 이제 애틀랜타 대 시카고 경기인데요. 자, 내일 크리스 플렉센 시애틀에서 망하니까 콜로라도 떠났다가 콜로라도에서 개맞고 올 시즌에 화이트삭스의 둥지를 틀었는데, 플렉센은 미천이 많이 드러났죠. 그리고 찰리 모튼, 애틀랜타 찰리 모튼이 작년에 리그 최고의 커브를 구사한 선수였었거든요.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 구속도 그래도 한 97마일가량 나오고, 강력한 패스트볼에다가 이런 커브라는 확실한 브레이킹볼이 있다, 그런 것들을 주무기로 한 선수예요. 그리고 이 경기는 또 애틀랜타가 막강한 화력을 뽐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애틀랜타를 크게 의심은 안 하는 것 같네요. 애틀랜타 쪽도 괜찮고 오바 쪽도 괜찮다, 그냥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네.
콜로라도 대 시카고 경기. 이 경기가 기준점이 6.5거든요. 근데 다코다 허슨, 작년에 세인트루이스에서도 다코다 허슨이 막 대단히 좋은 선수는 아니었었잖아요. 근데 막 4점대 정도? 가끔 이제 포텐셜을 보여준다 정도였었지 아주 평균적으로 좋은 선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웠어. 그리고 이마나가 쇼타. 제가 뭐 일본 야구를 자주 보진 않지만 오랫동안 그래도 에이스로 군림했던 선수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고, 그냥 뭐 시범 경기 같은 거 보면은 4이닝 동안 삼진 9개 잡고 막 그런 적도 있었고. 근데 저는 이거는 나는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네. 불펜 현황 같은 거 보면은 어제 핵심 불펜들 작년에 필승조로 활약했던 메리웨더, 라이터, 그리고 알졸레이, 여기다가 휴스턴에서 데려온 1점대 방어를 자랑했던 네리스까지, 얘네들이 전부 다 15구 이상 던졌기 때문에 오늘 과연 연투를 시킬지 그런 것들은 조금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를 할 만해갖고, 저는 6.5 정도면은 오바가 날 법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6.5 정도면은 꽤나 낮아 보인다. 물론 이게 쿠어스는 아니에요. 리글리 필드인데 저는 그래도 오바는 한번 볼만하다고 싶기는 하네요. 이 경기는. 자, 마르코 곤잘레스랑 맥켄지 호워. 마르코 곤잘레스가 지금 그 셀러리 덤핑 때문에 이 친구를 팔았거든요. 시애틀이 여러가지 부가적인 것들 막 얹어가지고 결국 내보내기까지 했는데, 마르코 곤잘레스는 작년에 부상으로 별로 못 뛰었었고, 그리고 맥켄지 고원은 올 시즌은 조금 에이스의 면모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친구가 샌디에고에서도 유망주로 많이 통했었고, 작년에도 많은 이런 기대감을 안고 워싱턴이 그 소토를 보내면서 트레이드로 받아왔는데, 저는 작년보다는 고어가 조금 더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재작년에 4.50, 작년 4.42로 기대치만큼 좋지는 못했어요. 아무래도 3점대 정도는 진입을 해야 되는 시즌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요즘 보면 피츠버그의 빠따가 은근히 좋더라고. 지금 시즌 시작하고서부터는 피츠버그 빠따가 은근히 좋아갖고, 워싱턴도 이제 좀 내야 보강도 좀 했고, 별로 뭐 맛있는 경기는 아닌 것 같다. 캔자시티 대 볼티모어. 이 경기는 내일 캔자가 이번에 제가 조금 그 돈을 많이 썼다고 했잖아요. 뭐 장기 계약도 안겨주고 마이클 와카라든지 세스 루고도 데려오고, 그리고 볼티모어도 딘 크레머인데, 사실 작년에 딘 크레머는 좀 애매했어요. 저는 볼티모어에서 올 시즌 여러 좋은 선발들도 많이 왔고 작년에 유망주들도 많이 폭발을 시켰기 때문에 크레머가 아마 한 4, 5선발 정도로 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볼티모어에서 지명도가 높은 선발 투수는 아니다 이런 얘기는 할만하고, 마이크 와카는 작년에 샌디에고에서 보여준 모습이라면은 대단했죠. 사실 저는 이 안정감만큼은 오히려, 물론 스넬이 막 거의 한 20경기 가까이 1점대 방어를 보여주고 또라이급 활약을 하긴 했지만은, 근데 조용조용히 마이크 와카도 안정감 있는 피칭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해줬다 그런 얘기도 할만 하거든요. 저는 이 경기는 한번 언더 쪽으로 보고 있긴 하네요. 언더를 본다는 거는 아무래도 마이크 와카가 볼티모어의 빠따를 조금 억제를 시켜주지 않을까, 안정감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인데, 기본적으로 뭐 작년에도 그 볼넷 같은 거 많이 안 주고 출루를 최대한 덜 시키기도 했었고, 큰 거도 그렇게 잘 만든 수가 아니었었거든요. 일단은 저는 이건 한번 언더 쪽으로. 근데 이게 역시나 볼티모어의 최근 빠따 기세. 근데 직전 경기는 천사한테 3안타밖에 못 치긴 했어. 데트머스한테 많이 막혀가지고. 그래서 한번 와카가 좋은 모습 보여줄 거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저는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있네요, 이 경기는요. 그리고 클리블랜드 대 시애틀. 사실 원래 같으면 언더 팀들의 대결입니다. 특히 또 구장도 시애틀 홈이고, 에머슨 행코 아마 시즌 후반기쯤에 중도 투입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로테이션에 들어가지고 몇 경기 안 던졌어요. 막바지 로테이션에 들었는데 대단히 눈에 띄는 모습은 아니었다. 9위가 또라이급인 것도 아니고. 근데 트리스탄 맥켄지, 재작년 때 클리블랜드에 사실상 1선발이었거든요. 트리스탄 맥켄지가 오히려 나는 비버보다도 나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작년에는 맥켄지가 거의 안식년이었습니다. 안식년. 재작년에는 200이닝 넘게 던지면서 2.98이었었고 이닝만큼 삼진 잡고 그런 투수였는데, 작년에는 거의 통으로 쉬었었죠. 16이닝밖에 안 던졌다. 근데 이번에 시범 경기 보니까 작년 시범 경기 때랑 이번 시범 경기는 확실히 다르긴 하더라고, 맥켄지가. 삼진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도 괜찮고, 피안 타율이나 뭐 이닝수와 비슷하게 하고, 일단은 시범 경기 때는 올 시즌 기대감을 품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클리블랜드 쪽이나 언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어렵죠. 어렵긴 한데, 클리블랜드가 아직까지는 빠따가 그래도 괜찮더라고, 시즌 초반이지만은. 작년에는 거의 리그 꼴찌급 빠따였는데, 어렵지만은 저는 클리블 쪽이나 언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는요. 다저스 대 샌프란시스코. 다저스는 제임스 팩스턴, 보스턴에서 작년에도 뭐 잘하긴 했어요. 팩스턴이 팀에서 이제 브라이언 베어랑 같이 무너져 있는 이런 선발진에서 축을 잡아주긴 했다. 근데 결국에는 팩스턴도 부상으로 나가리가 됐었죠. 원래 얘가 좀 유리몸이기도 하고, 옛날에는 전성기 때는
좌완인데 막 98마일 뿌리고 했단 말이야. 근데 뭐 작년에는 평균 구속이 한 95마일 정도로 그쳤고, 아마 이제 전성기에선 조금 내려온 모습이 있긴 할 거예요. 팩스턴이 좀 팩스턴이 의심스럽긴 하네요. 저는요. 샌프란시스코는 키튼 윈. 작년에 키튼 윈이 나올 때는 이 친구가 원래는 불펜데이에서 좀 긴 이닝을 던진 투수로 나오다가 시즌 막바지에는 워낙에 샌프란시스코가 로건 웹이나 알렉스 콥 이런 두 친구를 제외하고는 믿을만한 선발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샌프가 작년에 그 불펜데이를 엄청 돌렸는데 그 와중에서 이 새끼 한번 길러보자. 그냥 그 정도의 선발 유망주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엄청 막 인상적이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 키튼 윈이. 이 경기는 뭐 아무래도 전력상 우위는 다저스 쪽이 있을 것 같다. 근데 제임스 팩스턴도 부상도 있었고 다저스에서 얼마나 과연 적응을 할지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이 되고, 워낙에 샌프랑 다저스가 빡센 라이벌 매치다 보니까 이 경기도 좀 저는 배팅하기는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다저스의 기준점 같은 것들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메리트도 좀 없고, 이 정도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로냐는 제가 늘 말했지만은 요즘에 또 분위기를 많이 찾았다. 티아고 모타 감독이 지금 유럽에서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굉장히 팀을 잘 이끌고 있어가지고. 근데 아쉬운 거는 이 지르크제이 선수, 지금 볼로냐의 핵심적인 공격수인데 오늘 지르크제이가 그 벤치 스타트다, 이런 것들은 아쉽긴 해요. 그리고 지금 또 살레르니타나가 제가 뭐 여러 차례 올 시즌 초반에 파울로 소사한테 작년에 맡겼다가 작년에 잘해가지고 올해까지 이어갔는데 성적이 안 좋아갖고 자르고 필리포 인자기를 안 쳤거든요. 근데 필리포 인자기도 시즌 그 이제 맡은 다음에 조금 잘하다가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콜란토노 감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옛날에 팔레르모 감독 하시던 분인데 나름대로 뭐 단단한 축구는 잘 만들기는 해요. 아탈란타나 팔레르모 이런 팀들 감독을 했었는데 과거에 좀 실력이 있었던 감독답게 살레르니타나의 소방수로 투입이 됐다, 그런 얘기는 할 만한데, 제가 여러 차례 핵심적인 공격수가 있는데 그 친구가 좀 언해피를 많이 띄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배제를 했고, 이번에도 보면은 마놀라스 같은 친구들도 데리고 오고, 옛날에 로마에서 활약했던. 지금 살레르니타나가 굉장히 위기예요. 리그에서 지금 뭐 10승점 14점으로 강등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거의 뭐 저는 강등권을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건 있는데, 그러니까 살레르니타나가 어쨌든 감독 교체도 하고 여러 팀의 이런 불안 요소들을 최대한 배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다. 어쨌든 리그 꼴찌이고, 그리고 지금 또 홈에서의 전적도 괜찮거든요. 일단 이렇게 무팬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 중간에 피오엔티한테 한번 접히긴 했지만 그 이후에도 괜찮았다. 근데 갑자기 이런 불안한 기간들이 찾아왔는데 이거를 잘 이겨냈어요. 인터밀란한테 한번 패하긴 했지만 어쨌든 승리 이어가고 있고, 지금 요즘 그 축구들이 다 국대 주간 치르고 와가지고 이런 뭐 이런저런 뭐 선수 부상이나 피로도들 그런 것들 때문에 변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볼로냐는 괜찮게 봅니다. 뭐 사르니타나 이런 그 감독 교체 변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긴 하다. 국대 주간 치르고 와가지고 불안하긴 하다라는 게 있긴 하지만은, 근데 또 이 볼로냐의 홈전적을 한번 보면은 여기서부터거든요. 밀란한테 그 올 시즌 첫 경기 홈에서 첫 경기 패배하긴 했지만은 그 이후에 이렇게나 좋은 것들을 유지하고 있었다. 인터밀란한테 한번 진 거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일단은 볼로냐 경기는 저는 좋게는 보고 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라인업도 이 정도면은 글쎄 뭐 은도예라든지 지르크제이 그리고 뭐 파비안스키 이런 친구들 없는 거 말고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전력차가 확연하게 볼로냐 쪽이 우위다, 그런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칼리아리 대 베로나인데, 이 칼리아리는 제가 여러 차례 원래는 강등권이었는데 뭐 홈빨이나 뭐 그런 것들로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있다고 했었어요. 최근에 칼리아리가 그리고 분위기가 괜찮아졌습니다. 안 좋은 기간들이 덜어 있었어. 경기력이 안정됐다고 보긴 힘든데 그래도 국대 주간 직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나쁘지는 않았었고, 오늘 또 베로나를 상대를 하는데 제가 베로나는 여러 차례 뭐 모기업의 자금난 때문에 선수 여러 명 팔았다 뭐 이런 얘기들 제가 길게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막 평균적으로 전력이 안정된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칼리아리의 홈을 또 얘기를 해보면은 초반에는 막 아주 좋지는 않았다. 하지만 제가 이 칼리아리는 사르데니아 섬이라는 데 위치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이탈리아에서도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뭐 제주도 포지션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팀인데 본토랑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점들 때문에 홈에 이점도 꽤나 있는 팀이기는 해요. 좀 대놓고 홈에서의 전적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뭐 베로나도 올 시즌 초반에 이렇게 안 좋았었죠. 안 좋은 기간들이 길었지만은 뭐 감독을 뭐 바꾸는 그런 버프도 있었었고 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뭐 이 경기는 베로나가 우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힘들 것 같기는 하네요. 저는 베로나가 아주 핫바리 팀은 아니야. 아까 말했던 살레르니타나처럼 대놓고 지금 전력이 최약체급은 아니다. 근데 선수도 많이 팔았고 저는 허점이 많이 보인다는 생각이 있기는 하네요. 이 경기는요. 칼리아리 쪽이나 언더 이렇게 볼 것 같은데
사소로 대 우디네세는 긴 말 안 할게요. 그냥 일단은 우디네세가 리그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다. 올 시즌 그냥 유럽 전체를 통틀어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 우디네세라고 했었었죠. 그리고 얘네들의 맞대결 상으로도 올 시즌도 무승부가 한 번 있었고 최근엔 특히 사소로의 홈에서는 무승부가 굉장히 많았다. 지난 몇 년을 봐도 그런 셈이에요. 사실 이 경기는 야 나는 무승부가 이 정도면 충분히 많이 터졌다. 더 이상 우디네세가 무승부를 많이 캘 것 같지 않다. 그런 분들은 안 가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이 경기는 무승부 말고는 갈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경기예요. 인터밀란이랑 엠폴리는 사실 인터밀란이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탈락을 하고 그 전에까지만 해도 되게 좋았어요. 인터밀란의 최근 전적 같은 거 보면은 되게 긴 시간 동안 연승 행진 달리고 있었거든요. 올 시즌 그냥 내내 괜찮았어. 내내 쭉 괜찮았었고 코파에서 연장하고 패한 거 이런 것까지 무승부라고 치면은 중간에 한번 사스올라한테 접힌 거 말고는 그냥 앞뒤로 쭉 좋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한 12연승 정도를 박다가 챔스에서 꼬마한테 원정에서 승부차이 끝에 패배를 했고 가장 최근에 나폴리한테도 좋은 경기력으로 선제골을 넣었는데 그 이후에 찬스들을 못 살렸고 결국에는 무승부로 마무리 지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쩌면 인터밀란이 슬슬 리그 우승은 거의 반 확정 짓긴 했어요. 근데 남은 경기들에서 그전과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냐 이런 것들은 조금 고민이긴 합니다. 그래도 저는 엠폴리를 그래도 나름대로 고평가하는 편이긴 해요. 엠폴리가 매번 선수를 올 시즌 시작에도 피카리오 같은 데 팔고 지난 시즌 잘했었던 아슬라니 같은 애들 팔고 타리시 그런 애들도 팔고 했는데 그렇게 매번 좀 주전급 핵심급들을 팔아가면서도 세리에에서 나름대로 잘 버틴다. 이런저런 안 좋은 순간들이 있었지만은 감독 교체 이후에 엠폴리도 안정세를 찾았다는 거 이런 것들도 얘기할만 했었고 다만 최근에 3경기 연속으로 모두 패배를 하고 있다. 물론 상대가 칼리아레한테 진 건 좀 오바긴 했었고요. 그리고 밀란한테 패한 거 질만하죠 사실은. 그리고 한참 분위기가 좋았던 볼론한테 패한 거 이것도 용인해줄 만한데 오늘 또 상대가 인터밀란이거든요. 저는 이 정도면은 인터밀란 상대 엠폴리 원정 그러면은 좀 용인할 만하겠네.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인터밀란이 아무래도 선수단 대부분이 국대 주간도 치르고 왔을 거고 피로도나 이런 것들이 좀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역시 이 경기도 인터밀란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네요. 오늘 비아레알 대 꼬마 한 경기 있거든요. 최근에는 분위기가 좋지 않은 편인데 특히 원정에서는 더 안 좋아요. 요즘에 이렇거든요. 그냥 꼬마는 홈에서는 매우 강력하죠. 무패 행진 긴 시간 동안 하고 있는데 바르셀로나한테 깨지긴 했다 이마저도. 어쨌든 이런 꼬마가 이건 홈이고 오늘 원정인데 원정에서는 최근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상대가 비아레알이잖아요. 자, 근데 비아레알은 요즘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창 안 좋았었어 올 시즌에. 올 시즌 조금 안 좋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24년 들어서 대충 2024년 들어서부터는 경기력이 확실히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이거는 상승세에 올라있는 비아레알 또 홈이기도 하다. 그거랑 원정에서는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대결이다. 저는 이런 점들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역대 양팀 간의 맞대결 같은 거 보면 비아레알의 홈에서는 생각보다 무승부가 굉장히 많았다는 점. 양팀 그냥 대충 봐도 7번의 맞대결 중에 무승부가 4번이었다. 이런 것들이나 과거에는 또 비아레알 홈에서 이렇게 무승부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저는 그냥 욕심 안 내고 이 경기는 무승부 정도 투입하려고 해요.